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소유자의 임차인과 현 소유자의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소유자의 채권과 현 소유자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지금 그 화면에서 보이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입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매 물건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매각 일자는 2024년 4월 18일인데 2억 4,351만 8천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건이 감정가가 2억 5,200이라 2억 4,300에 매각된 거로 알고 계시는데, 이 물건은 2억 5,200이 아니라 3억 5천 정도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경매 사건은 2024년 4월 19일 날 2억 9,083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 이 경우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냐? 기본적으로 그 임차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김아무개의 선순위 임차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도받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죠. 이러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전에 설명했던 부분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을 낙찰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포기한다는 포기 확약서를 경매 집행기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선순위 임차권을 갖다가 미배당금을 낙찰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특별매각조건에서 채권자는, 즉 허그는죠,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허구에 그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가 3억 5천만 원인 것을 감안해서 2억 9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은 것이죠. 그런데 4월 18일 날 매각된 것은 2억 4,3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2억 9,083만 원보다 4월 18일 매각된 것은 한 4, 5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죠. 그러한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을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 보면은 2018년 9월 24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는 2018년 8월 24일 날 갖췄죠. 이럴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은 2018년 9월 15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역시 대항력 발생 일시와 같은 날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도 2018년 9월 15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당해세라든가 일반 세금이 확정일자보다 법정일이 빠르다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보니까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억 3,900에 낙찰받았다면 거기에 경매 비용이 빠지고 나가지고 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빠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낙찰자가 1억 정도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2억 4,351만 8천 원에 매각된 것은 전 소유자의 채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임차인이 전 소유자의 채권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와 같이 2018년 5월 3일 소유권이 보존 등기가 됐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일과 같이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등기부가 최초 만들어질 때를 우리가 소유권이 보존됐다, 이렇게 보존등기라고 표현하죠. 이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에는 고 아무개와 이 아무개가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바뀌었으니까 그때 바뀐 시점이 2018년 10월 30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한은 요 2018년 5월 3일부터 2018년 10월 30일 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고 아무개와 이 아무개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소유자가 변경이 된 이 아무개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전 소유자의 임차권이고 그 세금은 현 소유자로 바뀌고 나서 세금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전 소유자의 채권, 즉 전 소유자의 가압류나 전 소유자의 압류나 또는 전 소유자의 근저당이나 또는 전 소유자의 확정일자 임차권은 현 소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죠. 그런 내용을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유자 이도령, 현 소유자 춘향이, 전 소유자 이도령일 때 가압류가 있거나 또는 압류가 있고 나서 소유자가 현 소유자로 바뀌면 이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데 그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그 소유권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무효가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가압류, 압류의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압류 채권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 춘영이가 소유권을 못 가져온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소유자로 바뀌고 나가지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있다든가 변제금, 또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해세,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춘향이가 소유권을 가져올 때에 가압류 채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또는 이제 임금 최우선 변제라든가 설령 당해세라든가 또는 일반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1등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는 공동 2등이 되죠. 그리고 당해세가 3등, 그리고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4등으로 되죠.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 소유자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유자 이도령, 그리고 가압류, 압류가 아니라 근저당이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현 소유자 춘향이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와 같이 1, 2, 3, 1번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2번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3번 당해세, 그리고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다. 이럴 때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은 처분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소유권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 소유권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냐? 국민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없었고 빈 땅이었다. 이럴 당시에는 근저당이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게 위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근저당권을 먼저 배당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대지 상태, 즉 빈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을 때는 이게 1등으로 배당받고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가 2등으로 배당받습니다. 세 번째로 당해세가 3등, 네 번째로
법정 기립 빠른 세금이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건물이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자로서는 대출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보다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된다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는 부당이득을 보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 취지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우선해서 변제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근저당 설정 당시에 근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있던 소액임차인이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저당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소유자의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1등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2등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3등으로 배당을 받고 당해세가 4등, 법정 기립 빠른 세금이 5등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와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는 동순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한 다음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와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는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2차적으로 배당이 수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저서인 한 권유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 압류가 인수하느냐 소멸하느냐, 또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왜 소멸되느냐? 대법원 2005다 8682 판결 내용에 참조하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 청구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이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 역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는 말소되며 최선순위인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낙찰자에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5다 8682 판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와 현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2006다 19986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 결정 당시에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 범위 내에서만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고 그러한 것도 가압류 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 즉 현 소유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해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이 매각대금에서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 금액을 한도로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청구 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제3취득자 즉 현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우선해서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죠.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 등은 현 소유의 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게 사실일까? 이런 내용이죠. 배당 실무에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와 전 소유자의 압류 채권은 그 처분금지 효력이 이래서 현 소유자의 소액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 당해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처분으로 세부자는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증여, 질권 설정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둔 것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절대적인 처분금지 효력이 아니라 개별 상대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상대를 다시 요약해보면
가압류 또는 압류가 먼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또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고 다만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압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가압류, 압류의 채권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된 현소유자의 사이에서의 무효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가압류, 압류의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이 금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무효하고 나머지는 현소유자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본다는 것이 개별 상대의 효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 압류가 절대적인 무효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촉 처분이 소유권 이전일 경우 저촉 처분이 가압류 또는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서 현소유자의 채권은 전소유자의 가압류, 압류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처분 행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과 같은 근저당이라든가 임차인의 확정일자 같은 처분 행위가 있다 하면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력은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키게 돼 가지고 통순으로 안분 배당 받는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죠. 자, 그러면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방금 본인이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례 갖고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96-5-204 판결 내용 보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전소유자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세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 전소유자가 사망함으로 해서 현소유자, 즉 상소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세가 당해세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소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결 내용이죠. 왜냐하면 전소유자가 근저당이라든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있을 당시에는 부과된 세금이 없었는데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나서 부과됐다면 그런 경우는 전소유자의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이라든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보다는 현소유자의 당해세 같은 경우는 우선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2004-51153 판결 내용을 보면 저당 부동산이 저당 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서 부과한 국세, 지방세가 법정일이 앞선다든가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전소유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은 현소유자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채권 금액만큼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소유자의 가압류 채권 또는 전소유자의 압류 채권은 현소유자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당해세보다 또는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보다 우선해서 배당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소유자의 근저당이라든가 전소유자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등은 현소유자의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지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소유자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이 우선해서 변제받게 되고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그럴 때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우선한다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이 경매 사건에서 보면 이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소유자에게 발생된 당해세라든가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었습니다. 그것이 1억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입찰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러한 경우는 낙찰받더라도 2억 3,900만 원에다가 영수를 배당받는 경매 비용, 대략적으로 경매 비용을 넉넉히 잡더라도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2억 4,600만 원 정도에 낙찰받게 된다면 영수인으로 경매 비용이 배당이 되고 1순위로 임차인이 2억 3,900만 원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4,600만 원에 낙찰받게 된다면
인수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도 2억 4,351만 8천 원에 낙찰받게 된 것은 경매 비용을 포함해서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소유자의 채권이 현소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없었다면 이 물건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다음날 매각됐던 2억 9,083만 원에 매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소유자의 채권과 현소유자의 채권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단독으로 2억 4,351만 8천 원에 낙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소유자 채권과 현소유자 채권이 부딪힐 때 누가 우선하느냐, 이러한 간단한 상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다세주택에서 1억 정도 싸게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거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